캄보디아 연예빙자 사기단의 국내 공범을 경찰이 체포했죠. 또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사건을 왜 지금 꼭 알아야 할 범죄 트렌드라고 보는지, 그리고 실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리면서 제 생각까지 더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해외 스캠 단지 더하기, MZ세대 조폭 더하기, AI 딥페이크 더하기, 가상자산 세탁이 한 몸처럼 엮인 복합사기입니다. 피해 규모도, 수법의 정교함도,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식도 모두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뼈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의 국내 공범을 체포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은 80년대생 한국인 남성 A씨로 지목됐고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적 중입니다. A씨는 한국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던 인물로 지난해 초에 캄보디아로 넘어가 중국인 등의 투자를 받아 1년 넘게 스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담자들은 누가 많았을까요? 인터넷으로 모집됐고 빚이 많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려는 젊은 남성들이 주로 끌려갔습니다. 조직 내부 통제는 더 잔혹했습니다. 마약 투약을 유도해 영상을 촬영하고 조직을 나가려 하면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범죄 단지엔 전기 충격기까지 비치해 조직원들을 감시했고 초반에는 일 못하면 전기 고문을 했다, 전기 충격기를 쥐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실제 범행은 남성 조직원이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와 대화하며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돈을 못 갚고 있다, 이런 것도 크고 해서 후유증도 겪고 지금도 약 먹고 있죠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 언론과 경찰의 공조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KBS가 지난 3월 경찰에 범죄 피해를 알린 뒤 함께 추적했고 경찰은 지난 15일 국내 공범 1명을 체포 구속, 관련자들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총책과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현장 취재 장면도 중요한데요. 현지 유흥업소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문신한 조직원 머리를 두드리는 장면, 고개를 숙인 채 깨어나지 못하는 조직원, 이 선글라스 남성이 바로 총책 A씨로 지목됐습니다. 깡패 생활을 했고 사기를 강하게 많이 쳤다는 증언도 있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국제화 진흥화된 MZ 조폭의 등장과 맞물립니다. 영상통화로 친근하게 말을 거는 여성은 사실 합성 얼굴을 얹은 가짜였습니다. 30대 강모씨 부부는 이런 수법으로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의 로맨스 스캠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른바 MZ 조폭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20에서 30대로 구성된 이들은 원래 국내 온라인 피싱 사기에 개입했지만 2023년부터 검경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되자 활동 거점을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돈 되는 곳이면 언제든 이전하고 표적도 필요에 따라 바꾸는 유연한 이동성이 특징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자금 세탁. 둘째, 세탁을 위한 대포 통장과 사람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이른바 장집 역할입니다. 실제로 고액 알바라고 해서 갔는데 감금해놓고 휴대전화 통장을 빼앗고 이후엔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라고 시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강씨 부부 사건에 연루된 최모 씨 등 조직폭력배 20여 명을 검거했고 국내 조폭과 캄보디아 조직 간 연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로 스캠 단지 정보 공유 강화도 예고됐습니다. 다음은 AI 딥페이크로 스타를 사칭하는 유형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 경남 밀양의 50대 여성 A씨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SNS로 접근해 AI로 만든 이정재 씨 사진과 가짜 신분증으로 믿게 만들었고 6개월간 대화를 이어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조직과의 연관성까지 포함해 추적 중입니다. 이정재 씨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팬들에게 금품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에 이 대목은 유명인 사칭과 AI 합성이 이제 본격 상용화 단계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름값을 빌려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간 관계를 쌓아 심리를 파고드는 방식이죠. 연예인이 먼저 돈 얘기한다는 순간 100% 의심해야 합니다. 현지 스캠 단지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스캠 범죄 현장 중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메신저 화면 한 구석에 익숙한 프로그램 대화 상대는 비공개 남자. 오빠라는 말로 다정하게 접근하는 이 사람은 전신문신의 남성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성 사진을 도용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 연애 기획사로 위장해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 세무서장 직인이 찍힌 위조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보였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오빠, 내가 있으니까 믿으라는 말에 속아 4천만 원을 잃었고 20대 남성 B씨는 5천만 원가량을 뜯겼습니다. B씨는 너무 커지다 보니 자살 시도를 했고 공황장애가 생겨 손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스캠 사무실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높은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지금은 자물쇠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 중국 조직과 연계된 300억대 사기 일당 검거 소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10여 명을 붙잡았고 이들은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대리구매 사기 등으로 돈을 뜯어낸 뒤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가 오피스텔을 급습해 20대 남성을 체포한 장면도 공개됐죠. 수법은 이랬습니다. SNS에서 재력가를 사칭해 신뢰를 쌓은 뒤
허위 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 1인당 많게는 10억 원까지 가로챘습니다. 빼앗은 돈은 중국 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빼돌려 수익을 올렸고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까지 병행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전국 280여 명에게서 330억 원을 뜯어냈고 국내 총책 20대 남성과 조직원 11명이 검거됐습니다. 20에서 30대 청년층이 주축이었고 우도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알리바이를 준비해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총책을 계속 추적 중이고 낯선 외국인이 SNS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면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첫째, 범죄 산업화는 이미 진행형입니다. 총책, 투자자, 리크루터, 세탁, 현장관리, 온라인 그루밍, AI 제작, 법률 알바의 컨설팅까지 하나의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개인의 선의와 상식만으로 맡기엔 구조가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둘째, 표적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거나 외로운 사람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20대, 60대 남성, 여성, 심지어 연예인 팬덤까지 접근 경로만 다를 뿐 목적지는 같습니다. 장기간 관계 맺기에서 신뢰 쌓기, 그리고 마지막엔 경제적 요구라는 패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지리적 우위가 무너졌습니다. 합성 얼굴, 위조 아이디, 해외 서버, 가상자산, 해외 스캠 단지. 이 모든 게 클릭 몇 번으로 연결됩니다. 물리적 거리가 안전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조와 플랫폼 책임성, 그리고 이용자 교육이 동시에 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지만 유명인이나 공인이 금전을 요구하면 100% 가짜라고 보세요. 소속사 공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신저나 SNS에서 투자 링크, 앱 설치, 원격 제어, 코인 전송을 유도하면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통장, 휴대폰, 명의를 빌려달라 본인도 범죄자가 됩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또한 해외 고액 알바, 출장 제한, 비밀 프로젝트는 감금 착취의 전주일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해외 스캠 단지, NG 조직폭력, AI 딥페이크, 가상자산 세탁이 결합된 신종 범죄 생태계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국내 공범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캄보디아 현지 총책 A씨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 중국 조직 연계 300억대 일당을 검거한 것 모두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범죄는 이동하고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단순 소비하지 말고 내 주변과 가족에게 오늘 들은 패턴과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그게 누군가의 4천만 원, 5천만 원, 5억 원, 그리고 삶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내일의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의 경고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감사의 선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코인 트레이더라는 건 다들 아시죠? 제가 코인 매매하는데 조금 재능이 있어서 매달 이렇게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로 수익을 내는데 저는 이렇게 번 돈의 3분의 2는 매달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로 여유롭게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축을 하다 보니 벌써 제 통장에는 이만큼이나 돈이 쌓였네요. 이렇게 돈이 쌓여 있으니 어딜 가도 당당할 수 있고 한 달 생활비로 빼놓은 3분의 1로도 충분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남에게 베풀면서까지 살 수 있어서 저는 코인 트레이더가 되고 나서는 매일매일의 행복의 연속입니다. 여튼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 저는 이렇게 매달 꽤나 큰 돈을 코인 매매로 벌어서 저축도 하고 제가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건 저의 새로운 취미이자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인데요. 바로 저도 100만 구독자를 찍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하나하나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마우신 분들을 위해 무언가 해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코인 매매로 돈 한번 벌게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코인 매매가 생소하신 분들이 조금 계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도지코인이라고 아시죠? 이 도지코인이 예전에 8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한 달 만에 약 10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투자한 돈이 한 달 만에 10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바이누라는 코인도 있는데 이 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600%, 즉 7배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인 트레이더들은 이런 크게 올라갈 코인들을 여러 정보들을 기업해 미리 찾아내 매수를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할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 같은 코인 트레이더들이 노리는 코인이 새로 하나 생겼는데 이 코인도 앞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처럼 조만간 큰 상승을 앞두고 있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코인 트레이더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라는 게 바로 이 코인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저처럼 단기간 안에 큰 돈 한번 버실 수 있게 해드릴까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이 코인을 공개해버리면 개나 소나 다 제 영상을 보고 이 코인을 알아갈 테니까 영상에다 공개할 수는 없고 제가 설명란에다 따로 구글폼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이 구글폼을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하나 뜰 텐데 여기에 구독자입니다. 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밑에 구독자 코인 받기도 체크를 해준 다음에 제가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릴 수 있게 코인 정보 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시고 여기 제출을 눌러주시면 이 구글폼이 저한테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지금 코인 트레이더들이 다 매수 들어가고 있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니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게 되면 어디 퍼뜨리지 말아주시고 늦게 매수하면 소용이 없으니 알게 되자마자 바로 매수 들어가셔서 나중에 엄청난 급등이 나올 때 아주 큰 돈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